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엄청나게 큰 피해까지는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CPI가 온다. 오늘 저녁 9시 30분이죠. 큰 게 옵니다. 기다렸던 CPI가 공개가 되고요. 벌써 1년째 CPI 물가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물가가 잘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 넘게 하락하고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마침 어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었죠. 엔비디아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버블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조정인지 아마도 오늘 저녁 CPI가 꽤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디플레이션 진짜 확실. 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CPI까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국도 디플레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디플레가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물건값이 싸지면은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갑을 여는 게 당연하겠죠. 이때까지 10,000원 하던 게 9,000원을 하면은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소비도 딱히 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중국 입장에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도 빠르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만약에 디플레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소비가 죽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한중일 정말 투닥투닥 많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은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큰 소식 나왔죠. 중국인이 온다. 오랜만입니다. 2017년 3월 이후에 중단되었던 중국의 단체 관광이 진짜로 온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재개가 된다고 해요. 이 소식에 오늘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광 관련주가 폭등을 했으며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유커가 돌아오나 봤더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한국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인이 중국 갈 때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는 공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먼저 문을 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미국 등의 압박과 자국 내 경제 부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국이 스스로 문을 좀 여는 게 아니겠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소식을 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이 으르렁으르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가 불을 뿜는 와중에 그렇다면 관련 기업 하나 봐야겠죠. 마침 신세계 리포트가 한 10개 가까이 나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증권사들은 적게는 26만원 그리고 많게는 30만원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 평균적으로 한 28만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 목표가를 외치면서 바이를 외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8%나 올랐는데도 이제 21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신세계 앞으로 최소한 한 10%에서 20%는 당연히 오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면세점만 봐도 그냥 저평가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중국인 단체 관광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시작된 단체 관광 소식이고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업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완전 모든 기업들이 겉터양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대중투자 통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제한하겠다고 결국 나왔습니다. 자,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본 유입도 차단을 하겠다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반도체, AI,
그리고 갑자기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양자정보기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 투자 등을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 등의 간접 투자는 규제 면제를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만 돈 있냐? 미국의 빈자리를 외국이 채울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안 한다고 중국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동맹국들에게도 너희도 같이 할 거지 라고 어깨동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압박이 들어올 것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참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너희한테 단체 관광객 안 보낸다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투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AI는 객관적인가? 저 기억나시나요? 한 2달 전에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진심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만약에 AI를 다른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은 향후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 삐빅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런 말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AI를 주도하는 게 바로 일본이라면 그런 얘기쯤은 살짝 넣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패권이 매우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런 말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AI는 공명정대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런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쓰겠어? 당연히 뭐 깨끗한 거 쓰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AI마다 정치적, 경제적 편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AI는 어떤가 봤더니 예를 들어 GPT-4는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의 라마는 우익 성향을 보였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AI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치적, 경제적 관점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AI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AI는 과연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시끄러울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정은 전쟁 준비. 자,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되었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북한이 뭐 이상한 짓 해도 사실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진짜로 전쟁할 거면은 쉬쉬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결국은 허장성세, 도발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름 잘 지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갑자기 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또다시 제자리 걸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 유튜브로서 좋은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수능에서 경제 응시자 비율이 1%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수능에서 경제라는 과목이 퇴출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피한 이유가 뭘까? 아마도 문과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제 자체가 나름 어렵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에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과로 치면은 뭐 물리2라든지 지구과학2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습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녀석들 언젠가는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자연히 알아서 공부할 거니까 저 기릿은 오히려 또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 더더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뭘까요? 최근 바이오 쪽에 돈이 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AI가 묻은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한번 오르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호재 등으로 또 시작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어제는 일라이릴리 서프라이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친구들만 오르면은 그냥 약간 국소 부위만 이렇게 오르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외 바이오인 셀케, 셀트, 삼박, 녹십자, 알테오젠, SK바팜 등 이런 친구들이 다들 몇 프로씩 올랐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에 조금 더 돈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단점은 이겁니다. 바이오도 반도체 못지않게 기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에만 투자하기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게 바이오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몰빵하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ETF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요 친구를 한번 기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기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나중에 바이오가 올랐을 때 2차전지나 반도체 ETF 그냥 사기만 해도 ETF 주제에 한 20% 30%는 그냥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포모 증후군을 겪지 않게 충분히 ETF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진짜 몇 프로만 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을 계속 추천. 올 초에 뜨거웠다가 한동안 쉬었던 로봇. 그런데 한 달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더니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까지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왼쪽 아래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슬금슬금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지나 싶더니 겉토양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겉토양이 신호가 부족하다면 두 번째 겉토양까지 무시할 수는 우리가 없었겠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다음을 로보심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자면은 삼성과 레인보우의 협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정부 국채과정 선정 소식도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테마주와 다르게 실제로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섹터이며 기업 투자에서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는 중이라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하네요. 하반기에 잘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실적이 어제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한번 쓱 보자면은 넥슨만 좋았다고 합니다. 게임업계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가는 가운데 넥슨만 선방했고 넥슨은 PC, 모바일 콘솔 등 모든 장르에서 매출 성장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2%, 영업이익 2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 반면 갓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67% 감소, 크래프톤도 매출 8%, 영업이익 20% 감소, NC는 전년 대비 매출 30%, 영업이익 71%나 감소하며 진짜 답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게임이 나오고 그 게임이 잘 되어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호재도 없다는 게 이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ARM 투자하실 분, 소프트뱅크가 삼성전자에게 ARM 지분 좀 사시죠 라고 제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ARM은 9월에 상장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 고평가 논란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전은 굳이 이걸 뭐 사야 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RM이 얼마나 고평가인가 봤더니 ARM의 PSR은 22배 수준인데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은 3배, AMD는 7.7배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너무 고평가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전은 파격적인 조건, ARM이 진짜 싸게 주지 않는 이상 일단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는 삼전이 들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반려동물 정책. 참고로 왼쪽에 있는 건 따상입니다. 진짜 많이 컸죠. 옛날에는 진짜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매우 많이 커서 2kg가 벌써 넘었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KB 국민카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살펴보자면 반려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빈도 진료 항모, MRI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을 또 확대한다고 하네요. 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가끔은 돈 쓰다가 야 이거 나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좋은 기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기 수령자는 80만 413명이라고 하는데 작년 말보다 4.5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돈이 많이 깎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깎이나 봤더니 1년에 무려 6%씩 깎이며 5년 먼저 받게 된다면 무려 30%나 깎이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지 않는 이상 완전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조기 수령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건 바로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길어서라고 합니다. 법적 청년이 60세다 보니까 그 시기 때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니까 그 빈칸이 지금 현재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깎아서 조기연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B2가 늘고 있어요. 최근 2차전지와 초전도체가 급등하며 시장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B2도 여기에 맞춰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이달 들어 10조를 넘기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갱신 중. 아마도 2차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삼성과 최근 급등했던 포스코 그룹으로 분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연일 막 급등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사기만 했어도 며칠 만에 100%를 먹었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매일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먹을 순 없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포모 증후군이 분명 걸릴 수밖에 없고, 그때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 사실 앞으로 몇십 년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투자할 기회가 앞으로 최소한 몇천 번은 더 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걸 투자할지, 어떤 거를 저점 매수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타율이 높은 그러한 투자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뭐 주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주식으로 깡통 차는 거는 99.9% B2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기업을 포모 증후군에 시달려서 그거를 미칠 듯한 몰빵, 그런 모습을 하다 보면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그것만 안 해도 깡통 찰 일이 없다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름들은 꼭꼭꼭 B2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현대모비스 5조 수주.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의 배터리 시스템을 50만 대씩 5년 동안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5조나 된다고 하네요. 현대모비스는 스페인 폭스바겐 공장 근처에 신규 공장을 짓고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참고로 현대모비스는 작년에도 해외 완성차를 대상으로 6조의 수주를 따낸 바 있었죠. 그런데 올해도 5조나 따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랬어요. 오늘 현대모비스 좀 올랐겠지 하고 딱 봤는데 그렇게 뜨겁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BMW 벤츠 사랑. EU에서 작년에 수출한 승용차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한국이 무려 18만 대를 수입해 전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금액으로 보면은 84억 유로로 4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싼 차를 산 게 아니라 비싼 차만 수입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올해도 7월까지 수입차를 확인해보면 그중 78.8%가 EU산 차량인데 벤츠가 26%, BMW가 29%로 우리나라의 BMW 사랑은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나 벤츠는 한국에도 또 진심이라고 합니다. 글로벌에 출시하는 차를 한국에 일찍 들여오는데 이번 10월에 공개되는 BMW 뉴5 시리즈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